네, 안녕하십니까. 미술교사 서봉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술실은, 학생들하고 같이 등교해서 같이 이렇게 실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뵈는데, 일단 쌍방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먼저 찍어가지고 올려보고, 또 나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쌍방향으로 해서 또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PPT로 미술실과 뭐 미술실 사용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 수업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간략하게 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요.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는데요. 일단은 PPT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1학기 온라인 개학에서 미술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소개할게요. 선생님 이름은 서봉원입니다. 담당 과목은 미술이고요. 1학년 1반에서 10반까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11반에서 12반은 임경훈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뭐 11반, 12반 뭐 특별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별 차이 없이 동등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력을 말씀드리면 국립경상대학교 그러니까 경남 진주에 있는 어, 국립경상대학교예요.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전공은 미술교육이지만 그 중에 뭐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한국화를 전공을 하고 있고 저는 학교에서는 뭐 미술 선생님이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한국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어, 그룹전이나 아니면 개인전도 많이 한상되고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알아줍니다. 그 다음에 부서는 제가 학생생활 안전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 시간에 학교 소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학생들의 안전과 어, 어,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실제 등교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학생부장이라고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어, 늘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층 교무실 맞은편에 있고요. 2층 교무실 앞쪽에는 아마 정수기가 있어요. 학생들 먹는 정수기. 여기 앞이 바로 학생생활안전부입니다. 특별하게 뭐 저를 찾으러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잘못을 내서 조금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와서 아침 등굣길 학생 맞이를 하고 있고요. 학교 진입로 교과서 받으러 오면서 보셨겠지만은 한산할 때도 있겠지만은 차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신호등에 있는 버튼 알죠? 그 버튼 눌러주시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그때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건널 수 있게끔 꼭 좌우를 살피시고 휴대폰 사용이나 이어폰 요즘 많이 끼고 있는데 조금 좌우를 살피면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은 불안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자신을 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이 있지 않아도 거기 혹시 뭐 선생님이 뭐 회의나 몸이 아파서 못 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좌우를 살피고 버튼 누르고 그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막 저기 밑에서 무단횡단 해버리고 이러면 저희들이 있을 역할이 불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사실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혹시 일반인이 그냥 무단횡단한다고 본인도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학생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잘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학생 맞이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는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늘 짬을 내서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은 지금은 2년 전에 무릎이 한번 꺾이는 바람에 배드민턴은 사실 접었어요. 근데 무리하게는 안 치면 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도전장 내봐요. 그 다음에 제 나이는 40대 후반. 그러니까 만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집 나이로는 50입니다. 선생님 어때요? 웃기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미술실을 사용하게 된다면 미술실 사용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선배들도 뭐 저와 이런 규칙을 나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수업 시작 전 미리 입실하기입니다. 학생들은 항상 수업 종이 시작할 때 화장실을 가거나 물 먹기를 하겠다고 정수기를 찾습니다. 선생님 허락도 맡으려고 하고요.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조회를 마쳤다. 그럼 조회를 마치고 난 그 즉시 바로 뭐 용변을 본다든지 물 먹기를 하시고, 수업 시작 전에는 미술실로 오셔가지고 조용히 대기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수업이 쭉 실기가 진행된다고 하면 수업할 내용이 테이블이나 저기 함이 있어요. 저기 이쪽에 여기 함이 보이죠? 까만 거 이렇게 쭈르륵 있죠? 그게 반별로 함이 있는데 그게 함에 자기 방 거 찾아서 자기 거 찾아서 앉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실기하셔도 돼요. 물론 유의사항을 더 이상 뭐 전달할 게 없다면요. 그래서 앞 시간 수업이 마치고 나서 바로 용변 보기와 물 먹기를 하시고, 조금 어떤 학생이 이런 게 있어요. 쉬는 시간에는 안 마려우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참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는 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약속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제가 허락을 할 수 있잖아요. 수업 종이 쳤는데 허락을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미술실이 사실은 많이 어지르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티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썰고 닦는 거를 제가 꼭 시킬 거야. 그 학생만. 그렇기 때문에 뭐 청소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다녀오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은 조금 참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도 마찬가지로 용변을 보겠다. 그럼 허락을 맞는 대신 청소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미술실 꽤 넓어요. 교실 한 칸 반이에요. 뭐 2명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고 대부분 1명 정도 그럴 건데 그죠? 알고 계셔요?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이겠지만은 뭐 제가 이 미술실 관리자로서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점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영상에 봤듯이 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과자, 빵 모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실기하다가 음료수가 쏟아졌다. 아니면 물을 가져왔는데 물기가 테이블에 묻어서 나중에 친구의 작품에 돼가지고 뭐 번지게 됐다. 그리고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자, 빵 먹는 건 좋지만은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벌레 생기는 거 안 좋아하죠? 벌레 있는 거 안 좋아하죠? 벌레 보면 기겁을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과자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알게 모르게 또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어서 벌레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벌레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막자는 거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먹고 들어오시기 바라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매점에 줄 서서 사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매점을 다녀오는 방법, 나중에 생활을 해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사실 뭐 음악을 틀어달라는 학생들이 많아서 음악을 원한다면은 멜론 음악 탑 100곡을 틀어주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 신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개인적인 음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여기서는 멜론 탑 100곡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술실에 있는 각종 도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위, 칼, 뭐 자, 그 다음에 뾰족한 뭐 송곳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안전사고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각종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 좋으나 장난은 절대 안 된다. 장난은 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면 본인은 뭐 별거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가 방어한다고 어떻게 행동을 하다 보면 그거 뭐 장난이 또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싸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칠 수도 있다는 거.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까 절대 이번 시간 영상을 잘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원해요. 보자. 여기에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여기에 뭐 매직 있고 그 다음에 색연필 있고 그 다음에 파스텔 있고 뭐 붓 있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미술실에 여기는 미술실. 저기 뒤에 뭐 석고상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작품들도 몇 개 보이고 이렇게 돼 있죠. 저기 뒤에 이젤도 보이고 자, 여러분들 보자. 이 미술실은 좀 오래돼서 리모델링도 할 거예요. 리모델링. 그래서 일단은 방학 기간에 대부분 하려고 하지만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 상태가 조금 낙후돼서 나중에는 어, 나중에는 리모델링이 돼서 좋은 분위기에 쾌적한 분위기에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거 좋으나 낭비하는 건 안 돼요. 낭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친구는 팔레트를 막 사용하는데 물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물감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인지 그냥 장난삼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건 칠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 거 만들어 준다고 막 이렇게 물감을 섞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쓸 거 아니기 때문에 양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점 조금 유의해서 본인이 칠할 거면 본인이 만드시고 남 거 도와준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본인 거만 하세요. 본인 거만 잘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파스텔 같은 경우는 바닥에 너무 가볍고 놓칠 경우가 많아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떨어진 거 있으면 주우시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떨어졌다 하면 주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바닥에 떨어진 거 모르고 밟아버리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낭비하는 건 안 된다. 쓸 만큼 풍부하게 쓰는 건 좋다. 그렇지만은 쓸데없는 행동들로 인해서 낭비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본인이 앉은 테이블은 모든 별로 4명씩 앉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든 별로 4명씩 앉게 되어 있는데 4명씩이 본인이 사용한 테이블 청결하게 해주시고 타인을 위한 배려, 그 다음에 배려로서 테이블 위에 지우개 가루, 그 다음에 물감의 흔적, 그 다음에 재료 정리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청소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걸리든지 당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뭐 모든 활동지,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는 뭐 도화지를 사용한다든지 어디에 뭐 이름을 적으라고 한다 할 때 학번하고 이름을 반드시 꼭 적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선생님이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없거나 학번이 없어가지고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또 그 평가한 걸 들고 이건 누구 거냐 하면은 다 공개돼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자, 수행평가 결과물은 제 시간에 제출한다. 제 시간에 제출한다는 말은 만약에 뭐 4시간을 연속으로 해서 만약에 수업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4시간 만에 제출하는 건데 본인이 추가적으로 좀 더 미흡해 좀 더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미술실에서 진행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상대방 및 모두문에 대한 예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싸우는 경우도 있고 말다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재료를 또 필요로 하는 재료가 있다면 또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어, 그렇게 조금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항상 어, 예의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이쪽 1모듬에서 저기 6모듬까지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다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안 된 거죠. 다음은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모든 테이블 청소하기. 아까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테이블 청소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만 수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이 바로 영이어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반 친구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대해서 다 왔을 때 다음 주에 다 왔는데 테이블이 뭐 지우개 가루가 많다든지 물감 흔적이 그대로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안 좋겠죠. 그래서 다른 반 친구들을 배려하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면서 모두가 다 테이블 청소를 같이 해주시고 또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더러운 거 있으면 치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미술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 미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 취미도 생길 수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한번 나중에 계약하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과 또 약속을 또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할 때. 대궁고 신입생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과 언제 어디서라도 마주치면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요. 물론 학생이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항상 반갑게 인사하면서 땡까지 않기. 땡까는 게 뭔지 알죠? 자, 인사를 잘하는 학생 좋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인사를 잘해요. 나중에 선배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인사하는 거 보세요.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뭐 교과 선생님이 아니라고 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나중에 학년 올라가서 담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또 올라가서 교과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잘 해두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인사한 덕이 나중에 옵니다. 와요. 자, 표현을 잘 못해도 계속 노력하는 학생, 노력해 보는 학생. 뭐 만약에 뭐 미술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못해요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친구 있는데 작년에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근데 올해는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표현 뭐꼭 미술 물론 못할 수 있죠. 근데 노력해 보는 거 있잖아요, 노력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표현을 잘하는 학생. 표현은 그림적인 어떤 표현도 될 수 있겠고,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 그런 표현을 잘하는 학생이죠. 그다음에 항상 물론 그 표현을 잘하는 부분에서는 불평불만만 늘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죠, 그죠? 음, 제가 개선을 상당히 학생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셔요. 바로바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면 그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 아 바로 인정할게요. 항상 밝게 웃는 학생 좋습니다. 밝게 웃어야죠. 물론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우울해할 수 있죠. 어, 밝게 웃는 거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그다음에 가끔은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학생 필요하죠. 늘 희생만 한다면 좀 바보 같은 학생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 정말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물어보고 물론 나 이거 갖다 줄까? 이거 필요해? 청소 이거 내가 해도 돼? 좋죠. 네, 청소는 다 같이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인사 안 하고 모른 척 하는 학생, 쌩까는 학생이죠. 예, 복도에 지나가거나 하면 그런 친구 있어요. 근데 꼭 화장실 내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 친한 척 하는 친구 있어요. 민망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거는 살짝 뭐 목례 정도나 살짝 눈인사 정도 하면 되겠고 나머지 뭐 복도나 뭐 다른 데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막 반갑게 인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사실 민망해요 좀.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못한다고 금방 포기하는 학생 노력도 해보지 않고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아니라 무슨 일을 꼭 미술이 미술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미술이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어. 그 완성을 하면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완성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완성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배양이 되는 거죠. 다른 과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뭘 하다가 금방 포기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 그런 학생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본인 거 딱 해놓고 같이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것만 해놓고 딱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거 본인이 다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거짓말하고 예의 없는 학생이 있어요. 예. 물 마시러 간다. 허락해줬더니 물 마시러 가지 않고 저기 어디 다른 데 간다든지 화장실 간다든지 그 다음에 예의 없는 학생 뭐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뭐 오히려 선생님한테 화를 낸다든지 어이없는 경우가 있죠. 저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의 선생님, 어른 누구한테도 예의 없이 해가지고는 좋은 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중에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뭐 욕설을 냈다든지 아니면 화를 내서 불미스러운 어떤 학생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가 엄중하게 떨어집니다. 그 점 유념하셔야 돼요. 중학교하고 좀 달라요. 여긴 또 퇴학도 있어요. 알죠? 이런 일로 퇴학을 당한다? 아, 본인한테는 나중에 마이너스죠. 스스로 자퇴해야 할 때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은 퇴학을 당한다는 거는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욱더 갈팡질팡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학생들을 그렇게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타깝죠. 작년에 대학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예의 없는 행동 안 됩니다. 자, 개학 연기로 수행평가를 하는데 수행평가 지필 없이 수행으로만 100%를 합니다. 지금 계획은 사실 3개를 잡아놨어요. 실기 3개, 그다음에 선원술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되는데 배점을 조금 높여서라도 이 과정평가를 2개를 보면서 배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선원술 배점을 높여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 선원술을 조금 낮추고 여러분들 저기 그 있죠. 온라인 수업하면서 제가 과제를 만약에 내줄 거예요. 과제를 내준다면 그 과제가 굉장히 간단하면서 뭐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되면 그거를 얼마만큼 개수를 내가 10개를 냈어. 총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을 했는데 등교 계약을 했는데 그때 온라인 수업만 10가지를 했어. 그럼 10가지를 다 했으면은 점수. 물론 거기에서 약간 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양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개수별로 제출을 받아서 모두 다 충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지금은 이거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거는 지금 평가 계획에서 조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아까 금방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넣게 된다면은 배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선원술 부분에서. 실기는 저렇게 30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평가는 포트폴리오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실기 수업을 대신한다든지 왜냐하면 학생들 뭐 바탕도 없고 그 다음에 재료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미술사 위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사를 하고도 또 온라인이 더욱더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실기 수업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과제를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출하시고 그 제출한 개수의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양적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학 후에 바로 선호수 평가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미술사 이론을 잘 들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미술사 이론은 선생님이 처음에 블로그를 연결해 놨죠. 그 블로그 보셔야 돼요.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선원수를 낼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정상 등교를 했다. 그랬을 때 그때 선원수 평가를 보고 실기 위주의 수행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 평가 기간이 수행 평가를 할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나중에 이 사항이 길게 간다면은 정말 악조건이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학원 가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 바깥에 친구들하고 3, 4, 5 모여서 있는 것도 조금 유념해 두시고 다닐 때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어요. 나중에 등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선생님 이 모습이 될 거예요. 그죠? 응? 응? 그죠? 자, 과정 중심 평가 1, 2를 하게 된다면 활동지가 있고 표현 실기가 있을 겁니다. 뭘 할지는 나중에 좀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언 수령 평가 1, 2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 수업에서 미술사,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그 미술사에 대한 내용으로 논술형 평가를 보겠다. 알겠죠? 논술형 평가는요. 어떤 과목이든지 주어진 조건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뭐냐? 뭐 글자 수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어보는 게 뭐 방법을 물어보고 표현 기법을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그거를 자신의 내용을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없지만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수행평가를 다 마쳤다면, 정상적으로 잘 마쳤다면, 그 이외에 방학 전에 약간 공백이 좀 있죠? 그때는 가주권 4개를 이용을 해서, 4개를 이용을 해서, 어, 매듭 공예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주권 4개로 팔찌 만들기를 선생님과 직접 해보고, 그것도 만들어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면서 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술 작품과 친해지기는 이거는 뭐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실기 수업만 쭉 있을 때는 미술 작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쌍방향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미술실과 그다음에 유의점,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규칙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잘 유념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약에서 뵐게요. 빨리 계약하길 바라요. 네.